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SNS를 통한 경선 참여 유도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시 을선거구 경선 재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놓고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있는 등 선거법 위반 여부가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13일 오영훈 예비후보의 SNS 생방송 영상. 오영훈 후보는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런 어느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제주 시민, 즉 을선거구의 유권자라면 이 전수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발언이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나 유도할 수 없게 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공무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양 후보가 지난 11일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저는 우리는 법률적 검토를 다 해서 한 거고 그걸 떠나서 저는 그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운동과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어 검찰과 선관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제주 지역 인사가 모두 탈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포함해 43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에서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고희범 전 도당위원장과 김영동 사무처장 그리고 문명숙 씨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참여환경연대, 제주경실련 등 도내 18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20대 총선 후보자에게 제안할 10대 분야 39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법 1조의 목적 개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도 이관, 그리고 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됐습니다. 연대회의는 이 같은 제안 정책을 각 후보에게 전달해 의견을 물은 뒤 답변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옥돔과 고등어, 갈치 등 제주산 수산물들이 처음으로 괌에 수출됐습니다. 품질과 맛이 뛰어난 제주의 수산물들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서귀포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 공장 직원들이 신선한 제주산 갈치를 쉴 새 없이 손질합니다. 손질을 마친 수산물은 진공 포장 과정을 거쳐 차곡차곡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에만 3천만 원이 넘는 제주 수산물을 괌으로 수출했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괌에 하는 행사는 현지인을 상대로 한 그런 마케트 테스팅을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제주 수산물 수출협회는 이달 초 괌의 한 슈퍼마켓 업체와 1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괌 현지에서 열린 제주 수산물 페스티벌에서는 즉석 조리식품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 현지 사람들한테는 되게 갈치하고 자방고등어, 스카브이로 나온 것들이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여기서는 다 맛벌이집으로 해서. 수출협회는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괌 현지에서 시식회를 열고 요리법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울 속초간 동서고속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또다시 정치 이슈로 등장하려는 조짐마저 나타나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 박은지 기자입니다. 30년을 기다린 서울 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사업.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정권의 한결같은 공약을 믿었던 주민들이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생업도 포기하고 수차례 원정 집회에 나섰고 릴레이 1인 시위로 민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햇수로 3년째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결과 발표는커녕 점검회의조차 1월 이후 중단 상태입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서고속철을 또다시 선거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에 지역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속초시 50여 사회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동서고속철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선 후로 미루겠다는 그런 정치권들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희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와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춘천을 찾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총선 이후 동서고속철 문제 해결 취지의 발언은 민심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번 선거를 잘 치러야만 무슨 동서고속전철이 착공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아주 불쾌한 그런 발언을 하고 가셔서 더 이상 동서고속철은 공약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민심은 이달 중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가운데 30년 기다림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정부가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폐광 지역에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데요. 실제 효과는 주민들의 기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조규환 기자입니다. 폐특법 제정 이후 20년 동안 태백과 정선, 삼척, 영월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지원된 예산은 모두 2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기반시설과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관광시설이 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주민 일자리는 부족해 폐광 전보다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골프장, 대학교 캠퍼스 이런 식으로는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주민의 몸에 와닿는 것은 전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투자됐지만 중복 투자가 많고 성과주의에 치우쳐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가 폐특법 만료 시한인 2025년까지 추진할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다시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유사한 시설을 연계해 광역화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폐특법 시효가 끝나더라도 폐광 지역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동력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존에 구축했던 시설물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새로 만드는 그게 아니고 그 있는 그 기본에서 어떻게 이제 활성화시키고 연계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를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폐광 지역 시군이 오랜 기간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발전 전략이 마련될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네, 나날이 봄 기운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가볍게 산책하거나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중산간 지역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은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에도 어제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9도 내외로 시작해서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현재 안덕과 남원의 기온 8도, 서귀 10도, 낮 기온은 15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의 기온 0도에서 4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산간에는 낮 동안에도 뿌연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 장거리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저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오늘도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단계까지 치솟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도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250건으로 이 가운데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7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아동학대 장소는 피해 아동의 집이 83%로 가장 많았고 보육시설과 학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낮에 집을 비운 사이 장애인들을 보살펴주는 주간 보호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15곳에 시설 이용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5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구자와 조천읍 등 제주시 동부 지역과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는 기관 보호시설이 없어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는 종합점수 67.1점을 받아 10개 시도 가운데 8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행자 사고율과 고령자와 어린이 사고율, 저상버스 보급률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 공공임대주택 800세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JDC는 최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8년 초 입주를 목표로 첨단과기단지 안에 800세대를 짓기로 하고 이달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올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DC는 지난달 제주도 등과 주거안정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5년까지 모두 2,800여 세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취업 성공 패키지 과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이 과정을 마친 468명 가운데 60.5%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2년 첫 운영 이후 4년 만에 참가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했고 취업 성공자는 85% 늘었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도 고용센터가 저소득층에게 1년 동안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상하수도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국고 예산 1,677억 원을 중앙부처에 신청했습니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 1,265억 원보다 32% 늘어난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상수도 분야에 208억 원, 하수 처리장 증설 사업 등 하수도 분야에 1,289억 원, 농촌 용수 개발 사업에 180억 원 등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